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보 유튜버 책을 읽는 남자 김용광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만은 박사의 자서전 뚝섬무지개 중에서 지난 시간에 육사 입학시험 낭만을 천우신조로 통과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육사 입학 후의 학창생활이라기보다는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 즉 지만은의 청년 시절 세 번째 이야기, 강철 달령기 공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뚝섬무지개 다섯 번째 챕터. 어느 입교생의 한마디. 형씨, 장군은 언제 됩니까? 1962년 1월말 합격자들은 사관상대가 되었다는 부푼 가슴을 안고 사관학교로 들어갔다. 잘 가꿔진 광활한 정원처럼 보였다. 숲속에 고색 창연하게 묻혀있는 붉은 벽돌 건물, 노란 잔디밭장 쪽에 납작하게 가라앉은 흰색 네모반 건물들. 멀리서 보기엔 모두 그림처럼 환상적이었다. 아, 이제부터 멋진 옷을 입고 저 하얀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녀석들이 안내된 곳은 이런 교정과는 거리 감은 후미진 곳에 우중충하고 초라하게 지어진 2층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작업복, 탄띠, 배낭, 담요, M1 총, 군화 등 볼품없고 겁나는 보급품들만 한아름씩 지급됐다. 모두가 실망하는 눈치들이었다. 숙기 있는 풋내기 몇 명이 안내자처럼 보이는 무표정한 형씨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는 그 형씨 하사관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 어떤 친구들은 그가 선배 사관생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보소 형씨, 사관생도 옷은 언제 주는겨? 이 작업복은 뭐 하려고 주는겨? 형씨, 작업복이 어찌 이리 크다여? 딴 걸로 바꿔주면 좀 안 쓰겠소? 형씨, 장군은 언제 된단가요? 그 안내자는 실실 웃음을 참아가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그 형씨는 풋내기들에게 입고 왔던 사복을 모두 벗어놓고 지급된 군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명령했다. 지급된 옷들은 모두 미제였다. 맨 먼저 런닝 셔츠를 입었다. 그 조끼식 런닝은 하도 커서 끝단이 무릎 밑을 덮었다. 상체를 덮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임신무용 치마 같았다. 팬티는 허리를 감고도 두 뼘이나 남는 것이어서 입을 일이 난감했다. 짜게 단추로 허리를 여미는 것이라 잠근다 해도 가느다란 허리를 타고 그대로 흘러내리기만 했다. 나는 옛날 촌 바지를 입듯이 똘똘 말아 허리춤에 찔러놓고 그 위에 더 큰 작업복을 입은 다음 허리띠를 졸라맸다. 작업복 가랑이는 무릎에까지 축 내려갔고 상의에 달린 주머니는 허리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폼을 재던 풋내기들도 그런 복장 속에서는 될 수 없었다. 형씨는 이들을 3열 종대로 인솔해서 창호같이 생긴 컴컴한 건물 속에 설치된 샤워장으로 데리고 갔다. 녀석들은 본능적으로 적당한 곳에 옷을 벗어 포개놓고 샤워를 시작했다. 동작이 빠르고 덩치 있는 친구들은 샤워 꼭지를 차지했지만 나는 그들이 샤워를 마친 후에 하리라 마음먹고 샤워 꼭지가 비어지기를 신사적으로 기다렸다. 그런데 난데없이 상급생들이 벌떼같이 나타났다. 그들은 작업복을 몸에 딱 맞게 맞춰 입고 있었다. 샤워 끝 3분 전 부푼 꿈에 도취되어 있던 풋내기들은 그 구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샤워 끝 샤워장 앞에 3열 종대로 집합. 구령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급생들은 무서운 얼굴을 해가지고 선무섬들의 어깨를 사정없이 치고 다녔다.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야 비명도 들렸고 억압된 신음소리도 들렸다. 풋내기들은 그제야 위기를 직감하기 시작했다. 나는 샤워 꼭지 한번 차지해보지 또 못하고 동작 빠른 놈들의 몸에 맞고 튄 물방울만 뒤집어 쓰고 있다가 수건으로 물기를 닦기 시작했다. 어느새 옷을 다 입고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녀석들도 있었다.
나는 물기를 채 닦지도 못한 채 겁에 질려 옷을 입기 시작했다. 물 묻은 다리에 얇은 버풀린 팬티가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원체 다급해지니까 다리에 휘감긴 팬티에서 가랑이를 찾을 수 없었다. 드디어 한쪽 가랑이로 두 다리가 들어가 버렸다. 한쪽 다리를 빼내려 해도 일단 달라붙은 치어는 몸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상급생이 귀간 뭐하고 있나 하면서 나를 밀어제쳤다. 조금만 더 세게 밀었다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을 것이다. 뒤로 자빠져 있는 상태에서 두 다리를 한쪽 가랑이로 모두 집어넣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자 목석 같은 선배의 눈에서도 시랄 같은 웃음이 스쳤다. 맨 앞에 나온 몇몇 녀석들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토끼띠 기합을 받았다. 육사 생활은 이렇게 일방적인 강압과 억지로 시작됐다. 체면 같은 것은 없었다. 모두가 토끼몰이의 대상이었다. 어떤 녀석은 첫날에 코피를 흘렸고 어떤 녀석은 찔찔 울기도 했다. 나는 울고 싶다기보다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하루 종일 이들은 옆 지은과 말 한마디 건넬 여유도 없이 완전히 얼어 있었다. 각자는 오직 선배 생도와의 1대1 관계를 맺는 새로운 실존 세계에서 외로운 존재가 됐다. 눈알만 반들거릴 뿐 말이 없었다. 공포와 고통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했다. 이들 편에 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밤 10시부터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애틋하게 울려 퍼지는 솔베이지 송뿐이었다.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 부드러운 곡만이 이들의 팔락이는 영혼을 벌떼 같은 선배들로부터 떼어내 조용한 꿈나라로 인도해주는 자비로운 여신이었던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겁이 많았다. 마청은 나보다 16살이나 위였다. 내가 5살 되던 해에 큰 형수님이 19살 나이로 시집을 왔다. 형수님은 늘 고운 옷을 입고 나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면서 도련님이라고 불렀다. 형수님은 나를 업고 이웃 가게에 가서 엿도 사주고 내과에 데려다 놀게도 해주었다. 소풍을 갈 때에는 심리만큼 마중을 나와 나를 업고 집에 오곤 했다. 시골에서 반변소를 갈 때면 만만한 위의 누나를 불러내 보초를 세웠다. 앉아있으면서도 보초를 제대로 서게 하려고 계속 말을 시켰다. 어쩌다가 대답을 안 하면 겁에 질려 숨차게 뛰어나왔다. 시골에서는 동네 형들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받았고 서울에서는 힘세고 나이 많은 동창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보호를 받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육사에서의 이 하루하루는 연약하게 자란 나를 180도 바꿔놓기 시작했다. 6장 벌떼 같은 상급생. 한 달간의 기초군사훈련은 일명 짐승훈련이라 불렸다. 이 훈련은 일과 시간의 훈련과 일과 전후의 훈련으로 구분됐다.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일과 시간에는 기본 동작과 제식훈련, 소총 분해기락, 총검술, 사격훈련, 포복 같은 기본기를 반복해서 훈련받았다. 이는 점잖고 마음씨 좋은 대위급 선배 장교들이 맡았다. 그들 중에는 육사 12기 박희로 대위도 계셨다. 일과 시간 이전이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고 일과 시간 이후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를 말했다. 이들 시간들은 벌떼 같은 상급생들, 즉 육사 19기생들이 맡아 주관했다. 일과 시간이 천국이라면 일과 후, 일과 전후의 시간은 지옥이었다. 이들 4학년 선배들은 업무에 따라 구대장 생도, 구대장 생도, 중대장 생도, 대대장 생도로 구분되고 4학년 선배가 부대장, 중대장, 대대장 생도로 되고 대대장 생도에겐 4명의 참모가 포진되어 있었다. 가장
높은 직책은 대대장이었으며 대대장 생도의 양쪽 팔뚝에는 노란 V자가 5개 겹쳐져 있었다. 중대장 생도는 4개, 구대장 생도는 3개였다. 1명의 대대장 생도 아래 2명의 중대장 생도가 편성되어 있었고, 각 중대장 생도 밑에 4명의 구대장 생도가 편성되어 있었다. 25명 단위로 묶여진 풋내기들은 사실상 구대장 생도에 매여져 있었다. 200명의 1개 학년이 8개의 구대로 나누어진 것이다. 풋내기들은 헐렁한 작업복 속에 파묻히고 무거운 철모에 짓눌려 코올리게 같이 보였지만 이들 선배들은 날씬한 몸매에 칼날같이 주름 잡힌 작업복을 입고 헌병모자처럼 반짝이는 플라스틱 파이버 모러를 쓰고 있어서 여간 날렵하고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었다. 특히 가장 높은 대대장 생도는 누구라도 선망하지 않을 수 없는 기공자의 표상이었다. 매 집합 때마다 4명의 구대장 생도는 그들의 중대장 생도에서 우렁찬 구령으로 보고를 했고, 2명의 중대장 생도는 대대장 생도에게 최종 보고를 했다. 보고를 받은 대대장 생도는 훈시를 하고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육사의 문을 두드린 귀관들, 오늘 또 조국을 지키는 훌륭한 관성이 되기 위한 수업을 쌓느라 수고가 많다. 귀관들은 사회에서 길러진 나태함과 썩은 정신을 청산하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연마해야 한다. 우리는 아니한 불의의 길을 배척하고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는 명예로운 사관이 되기 위해 오늘 또 심신을 단련해야 하는 것이다. 자세, 걸음걸이, 군대 언어, 군대 예절, 군인 행동 등을 일일이 교정해주는 상급생은 구대장 생도였다. 구대장 생도의 구령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었다. 집합 1분 전, 집합 5초 전, 집합. 후다닥거리는 소리, 가파른 숨소리, 팔딱거리는 새거슴, 반들거리는 눈동자. 집합은 언제나 이랬다. 모든 집합은 선착순으로 시작됐다. 동작 빠른 녀석들로부터 구대장 생도 앞에 늘어섰다. 앞에서부터 5명을 제외하고는 통상 100m, 300m 거리에 떨어진 어떤 목표물을 돌아와야 했다. 6등 이하는 다시 뛰어야 했다. 체면이 있는 녀석들은 죽기 살기로 뛰는 모습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것이 거만한 것으로 비춰지면 구대장 생도로부터 엄청난 특별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기합인 것이다. 부타는 금지됐고 완전 군장을 메고 구보하는 것이 통상이었다. 선착순을 여러 번 치르다 보면 한겨울에도 몸이 젖었다. 턱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숨이 올려 바쳤다. 지내놓고 보니 이런 선착순은 동작을 민첩하게 하는 데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겠지만 불건전한 경쟁의식을 길러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에 관찰한 것이지만 사관학교 출신들 중에는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인해 기회주의와 출세지상주의에 젖은 인물들이 꽤 많았다. 경쟁의식으로부터는 위인도 탄생할 수 없고 위대한 작품도 나오지 않는다. 단지 가슴을 황폐화시키고 편협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악습이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관학교에 들어와 맨 첫날 들었던 청운의 꿈이란 사성장군이 되는 것으로 이해됐고, 이는 출세지상주의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 1, 2학년 여름 훈련에는 화롯불같이 뜨거운 진늘 위를 뒹구는 훈련이 많이 들어있었다. 갈증으로 인해 입술이 타들어갈 무렵이면 애타게 기다리던 10분간 휴식이 선포됐다.
사병들이 고무로 만든 물주머니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다. 검은 고무로 만들어진 물자루는 언제나 한개였다. 서로가 먼저 마시기 위해 선착순으로 달렸다. 누가 봐도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여러 개를 걸어주었다면 아마도 다사간의 신사도가 몸에 뵐 수 있었을 것이다. 물주머니가 하나냐? 여러 개냐? 이 작은 선택이 생도들의 정신과 매너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신사도를 길러주려면 신사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선배들로부터 가장 많은 간섭을 받는 것은 차례 자세였다. 쉬운 것 같지만 매우 어려웠다. 양무릎은 꼭 붙이고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고 눈은 15도 위를 응시하는 자세다. 하라는 대로 해보지만 누구나 다 모양나는 차례 자세를 취하지는 못했다. 15도 위를 보라 하니까 눈알을 하얗게 뒤집는 녀석도 있었다. 가슴을 내밀라고 하니까 가슴만 내밀고 공둥이를 뒤로 잡아 빼는 녀석도 있었다. 마주보고 있는 녀석이 이럴 때는 참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고 웃으면 웃는다고 넓적한 손바닥으로 가슴 패기를 후려 맞았다. 다리가 휘어져 양 무릎이 붙지 않는 녀석은 무릎을 붙이려고 바들바들 떨며 구슬땀을 흘렸다. 호기심이 많은 녀석들은 차려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누나를 자주 굴렸다. 옆에 동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였다. 복장 검사를 받을 때 바지의 단추선과 상의의 단추선이 일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허리띠에 버클선이 일직선으로 일치하는지도 궁금했다. 궁금한 게 많은 녀석일수록 눈동자를 많이 굴렸고, 눈동자를 많이 굴릴수록 웃기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귀가 웃어 두툼한 손바닥으로 어깨죽지를 한 대 얻어맞으면 웃음은 오간데 없고 금세 주눅든 강아지가 되어버렸다. 그 모습을 훔쳐본 또 다른 녀석들은 당장은 긴장하지만 선배의 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마자 킥킥거렸다. 키가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이 마주보고 서 있으면 큰 녀석이 손내를 보았다. 작은 녀석이 15도 상공을 보면 그 눈길은 큰 녀석의 얼굴에 꽂혔다.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큰 녀석이 무의식 중에 작은 녀석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키 큰 녀석의 어깨 쪽지에는 뜨거운 손바닥이 날아들었다. 알겠습니다. 한 단계. 화장실에 갔으면 참말로 썩었습니다. 지금은 귀에 익은 사투리들이 당시에는 그렇게도 낯설고 이상했다.